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이거를 제가 10월 12일 날 주문을 했는데 11월 27일 날 물건을 받았습니다. 무슨 알리에서 주문을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오픈마켓에서 주문을 했는데 무려 46일이나 걸렸습니다. 미친 거지. 요즘 PC 부품 추세가 그래요. 재고가 있던 말든 일단 출시를 합니다. 그래놓고 제품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 니들 몫이라는 건데 RTX 3080도 그렇고 라이젠 4세대 5900X도 그러더니 얘도 그러네요. 그래도 저는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이유는 얘를 갖다가 포토 상품평을 작성해서 등록을 하면은 3명을 추첨해서 RTX 3080을 준답니다. 그래서 그거 좀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겠죠. 동영상도 적극 활용하라고 해가지고 겸사겸사 이 영상을 찍습니다만 제 날짜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감 시간이 11월 30일인데 이걸 11월 27일 날 받았다니까? 그래서 뭐 이거저거 테스트하기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런데 뽑히려면 일단 말을 예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앞부분에 너무 깠나? 아니 물건은 46일 만에 받았는데 안 깔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저는 남자답게 뽑아달라고 절대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협박을 하죠. 요 공식 판매업체가 그 선인상가 22동 거기 그거 제가 알거든요. 거기 이거 만약에 안 뽑아준다 그러면 뭐 거기 앞에다가 무슨 분뇨를 투척을 한다든가 뭐 뱀을 푼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품 소개를 하자면 980 프로 1테라짜리 모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동작 기반이 PCI 4.0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무려 읽기 속도 7000메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뭐 SATA SSD보다 12.7배가 빠르고 PCI 3.0 기반의 SSD보다 2배가 빠르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진짜로 그런 속도가 나오는지 그리고 다른 SSD보다 진짜로 그만큼 더 빠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하려면 개봉을 해야 되겠죠. 여기도 주소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또 선인상가 21동이에요. 뱀이 여러 마리 필요하겠는데 그냥 안 뽑아주기만 해봐. 뭐 디자인은 특별한 거 없죠. 950 프로 이래로 계속 이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시금치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까만색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스티커를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커 자체가 열받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게 980 프로고 속도 비교는 이렇게 세 가지 모델하고 해보겠습니다. 아마 아래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얘는 SATA 방식 SSD죠. 각각 플렉스터 M5 프로, 커세어 MP500, 삼성 SM981A, 삼성 980 프로입니다. 얘는 SATA 방식, 얘네 둘은 PCI 3.0 기반이에요. 980 프로는 PCI 4.0이고요. 용량은 각각 256기가, 240기가, 512기가, 1테라입니다. 4가지 SSD를 한꺼번에 테스트하려면 PCI 4.0을 지원하면서 M2 소켓이 3개 이상 있어야 되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보드들 중에서 그 조건에 맞는 보드가 지금 이거 하나네요. X570 유니파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끼웠습니다. 얘는 뭐 SATA 단자에 달면 되겠고. 테스트 환경입니다. 커스텀 3열 순행이고요. CPU는 5950X, 보드는 MSI X570 유니파입니다. SSD는 여기 하나, 그리고 그래픽카드 밑에 하나 있어요. SATA3 SSD도 여기 달아놨습니다. 4개 다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C부터 삼성 980 프로, SM981A, 커세어 MP500, 플렉스터 M5 프로입니다. 와, 역시 첫 판부터 장난질이네.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로 이 4가지 SSD를 돌려봤는데요. 이게 980 프로죠. 성능이 후덜덜합니다. 이 플렉스터 M5 프로 같은 경우에는 2.5인치 SATA 방식인데요. 이런 애들하고 비교하면 성능 차이가 10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를 하면 보통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시퀀스 리드하고 라이트, 그리고 제일 아랫줄에 있는 랜덤 4K QD-ON을 본단 말이죠. 메이커 측에서 발표한 자료대로라면 이런 SATA 방식의 SSD보다 12.7배 이상 빠르다고 돼 있거든요. 실제로 시퀀스 리드만 보시면 12.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랜덤 4K QD-ON 같은 경우에는 눈대중으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이게 거의 100에 근접하는 숫자가 나오는 제품을 저는 처음 접해보는 것 같아요. 요 SM981A가 아마 970 에버 플러스의 OEM 버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980 프로의 바로 전세대 모델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50이 살짝 넘는 수준이었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나머지 항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퀀스 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메이커 측의 발표가 아주 과장은 아닙니다. 이런 애들이랑 2배, 이런 애들이랑 12.7배가 차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시퀀스 리드라이트 기준으로는 거의 맞는 얘기입니다. 이 둘 간의 제일 큰 차이는 PCI 버전이 얘는 4.0이고 얘는 3.0입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PCI 3.0하고 4.0의 차이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 SSD는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커세어 MP500 같은 경우에는 얘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NVMe 방식이거든요. 그런데도 속도 차이가 상당하죠. 그러니까 PCI 3.0 기반에서는 얘가 거의 최고점에 있는 모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CI 4.0하고는 넘사벽의 차이가 납니다. 그거 두 개가 제일 큰 차이고 컨트롤러의 차이도 있어요. 얘는 컨트롤러가 엘피스고 얘는 피닉스입니다. 아마 컨트롤러에 따른 성능 차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벤치를 한 번에 돌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엔 이런 걸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얘도 이 당시에는 제일 빠른 축에 끼는 SSD였는데 불과 7, 8년 만에 성능 차이가 10배 이상 나네요. 그런데 이건 벤치상의 차이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환경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성능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사가지고 제가 느낀 제일 좋은 점은 빠르다는 게 아니고 용량이 1테라로 늘어났다는 게 제일 뿌듯하네요. 이제 뭐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USB니 외장하드니 끌어올 일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1테라도 이제 익숙해지면 얘도 분명히 모자랄 거예요. 항상 그래왔죠. 이 256기가 쓰다가 512기가로 넘어올 때만 해도 앞으로 절대로 저장 공간이 부족할 일은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죠. 얘는 개봉한 지 지금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4분의 1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얘도 부족하다고 느낄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SSD를 바꾸게 되는 거는 사실 속도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용량이 부족해서 바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의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 환경에서 PC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속도 때문에 얘를 고르시겠죠. 일반인은 이 네 가지 모두 속도 차이를 느끼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안 뽑아줄 건데 이거 추첨하시는 분께서는 금방 했던 얘기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엄청 빨라요. 이거 너무 빨라가지고 마우스 커서가 실행 아이콘에 닿기도 전에 이 정도 했으면 뽑아주겠지. 진짜 개빠릅니다. 자, 이렇게 벤치를 돌리고 나서 온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HW 인포에서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게 980 프로고요. 얘가 SM981A, 얘가 MP500입니다. 2.5인치 SATA SSD는 온도 센서가 없나봐요. 걔는 온도가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놓고 보면 이렇게 앞에 두 줄은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건 현재 온도고 이거는 최저 온도예요. 중요한 건 최고 온도죠. 최고 온도를 보면 템퍼러처 1, 2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게 낸드 플래시의 온도고 두 번째 게 컨트롤러의 온도예요. 그러니까 템퍼러처 1, 2 중에서는 첫 번째 게 중요합니다. SSD마다 다르지만 보통 삼성 SSD 같은 경우에는 제가 70도에 도달하면 스로틀링에 의한 속도 저하가 생깁니다. 다행히 보드에 있는 방열판 때문에 그 온도까지는 안 올라갔지만 방열판이 없으면 아마 70도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쓰실 분들은 보드에 방열판이 없으면 따로 사제 방열판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M981A도 비슷한 온도인데 980 프로보다는 조금 낮죠. 얘가 피닉스 컨트롤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엘피스에 비해서는 컨트롤러 온도 자체가 좀 낮네요. 피닉스보다 엘피스가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 거라고 봅니다. 이 커세어 MP500은 온도가 너무 높죠. 처음에는 제가 단순히 얘 자체가 발열이 좀 심한 SSD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M2 소켓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그 두 번째 소켓에 끼웠어요. 그런데 그 소켓 바로 위에 그래픽카드가 위치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얘가 그래픽카드 밑에 깔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는 온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SD를 하나만 쓰시는 분들은 이 소켓과 그래픽카드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소켓에 끼우는 게 좋겠죠. 다음은 이 제품의 스펙인데요. 여기 뭐 이렇게 영어로 복잡하게 돼 있는 거 이거 다 보실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스펙은 PCI Express Gen 4라는 거, NVMe 1.3C 방식이고요. 여기 보시면 삼성 VNAND 3비트 MLC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3비트 MLC라는 거는 이게 TLC입니다. TLC. 이거는 MLC라고 적어놓은 게 사실 의도가 좀 불순하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로 MLC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SLC, MLC, TLC, QLC가 있다고 치면 SLC부터 순서대로 셀당 1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를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SLC하고 TLC하고 QLC의 S자, T자, Q자는 각각 싱글, 트리플, 쿼드러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면 MLC는 원래는 더블을 쓰면서 DLC가 돼야 되거든요. 멀티레벨 셀의 약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SLC하고 MLC밖에 없던 시절에는 1비트는 SLC, 나머지는 다 MLC였는데 지금은 각각 3비트, 4비트까지 세분화돼가지고 TLC, QLC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상황에서는 이 3비트 멀티레벨이란 말은 쓰면 안 됩니다. 2비트면 MLC가 맞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이 좀 의도가 불순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뽑아주는데. 아니 뭐 3비트 MLC라고 할 수도 있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을 바꿨으니까 추첨하시는 분께서는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자, 컨트롤러는 엘피스 컨트롤러고요. 뭐 트림이나 스마트는 요즘에 뭐 지원 안 하는 거 없죠. 이런 스펙들은 의미 없고, 보증기간입니다. 5년 또는 600TBW인데 일반 소비자의 경우에 이 600TBW가 5년 안에 도달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 5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기간은 5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삼성 SSD 980 프로를 개봉하고 테스트 해봤는데요. 결론은 좋다. 그런데 빨라서 좋다고 하기에는 체감 차이가 사실 별로 없고요. 용량이 커져서 좋습니다. 뭐 이래서 좋든 저래서 좋든 어쨌든 좋아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SSD가 체감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빠른 애들을 꽂아가지고 느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가형 제품들 중에 가끔 가다가 좀 심각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뭐 차이를 느끼기 힘든데 가끔 가다 있는 그런 하자 제품들, 그런 애들을 쓰면 차이가 확 나죠. 짜증이 좀 납니다. 뭐 오늘 테스트한 이 4가지 제품은 다 괜찮은 애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980 프로가 뭐 아직 25%밖에 안 차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쾌적합니다. 얘가 거의 다 차갈 무렵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소한 앞으로 몇 년 이상은 쓸 건데 혹시나라도 사용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른 영상에서라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루 정도 사용해본 소감은 스트레스 받는 거 전혀 없고 너무 좋아요. 아, 한 가지 빼먹은 거 있다. 왠지 이 그림을 한번 그 추첨하시는 관계자님께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아주 징그럽습니다. 이거를 실물로 보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